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삼해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폐가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폐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들어간 사진, 조금 어두운 이미지의 사진을 좀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출사지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온 목적이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촬영하면서 여기가 또 언제 없어지고 이 풍경 자체를 언제 또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한번 와서 좀 남겨주자, 기록적인 측면에서 제가 촬영을 또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촬영할 때는 삼각대 같은 거는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들고 촬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앵글의 높낮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의 그런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진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효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들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찍는 것이 좋다는 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풍경 사진과 다르게 이런 데서는 사실 촬영자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파사체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제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는 촬영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싶다면은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서울로 따지면은 뭐 밤꼬리 이런 데죠. 거의 이와 유사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찍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 길이 보이죠, 가운데 난 길 가운데 이렇게 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길은 다 보이겠죠, 끝까지.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의 라운드는 표현이 되는데 건물 라운드를 따라서 이렇게 타고 나오는 이 곡선 형태의 길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까지 같이 표현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촬영해야 되냐, 여기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서 촬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촬영지에 와가지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건 또 왜 이렇게 나올까 라고 생각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진이 느는 거지, 무작정 계속 많이 찍는다고 해서 사진이 느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찍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가신다면은 그날 촬영은 진짜 결과물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그 하나 얻은 것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그날 촬영 성공한 겁니다, 진짜. 떨어진 의자가 누가 버려놨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피사체가 될 수 있죠. 이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찍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그냥 찍을게요, 이거. 그리고 자, 한번 찍어봅시다. 의자만 이렇게 찍는데 의자 전체를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런 의자를 찍어도 의자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니까 의자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촬영하시게 되면 부서진 의자가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의자 사이사이에 풀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포착만 잘하면은 참 감성적인 이미지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세로로 이거는 찍어봅시다. 세로로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뭐 찍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많이 찍고 여러분 스스로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이네요. 제가 출사지에서 꽃사진을 게시를 잘 안 하거든요, 촬영한 거를. 근데 찍긴 찍어요, 저도. 왜 찍냐, 재밌기 때문이죠.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제 뭐 꽃사진을 간략히 팁을 드리자면, 입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꽃사진 찍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아웃포커싱을 해서 배경을 날리든지, 아니면은 뭐 인포커싱을 걸어가지고 좀 촬영을 하셔도 되고, 또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시든지 링플래시를 사용하시든지 해서 좀 심도를 깊게 가져가는 촬영도 괜찮습니다. 뭐 간단하게 카메라와 렌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당연히 아웃포커싱이죠. 아웃포커싱을 할 때 이제 꽃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두고 촬영하시게 되면은 그 뒤쪽에 있는 풀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배경하고 피사체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의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센서 이미지가 커야 되고요, 망원일수록 잘 되고, 그 다음에 조리개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돼요. 개방이 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피사체, 초점 맞은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웃포커싱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자, 근데 그 배경과 초점 맞은 피사체가 가깝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찍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찍어. 그러니까 길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길을 배경으로 하는 걸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간단하고 인포커싱으로 촬영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앞쪽에 풀들을 두고 뒤쪽에 이제 꽃을 배치를 해가지고 프레임을 구성해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앞쪽에 풀들이 파스텔 톤이 형성이 되면서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꽃은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하죠. 기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로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두고 앞쪽에 풀을 두고 뒤쪽에 초점을 두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삼회원이 전부 이래요. 거의 대부분의 집이 주인이 이제 없습니다. 떠나간 집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도 이제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참 즐겁게 생활을 했을 텐데, 그 모습들이 이제 집 안쪽의 모습이 그래 상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집 안쪽에 풀이 있는데 제목이 좀 중요하죠. 저걸 이제 어떻게 찍고 어떤 제목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고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은 풀들이 저렇게 막 자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의 제목을 주인 없는 정원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면은 주인 없는 정원이 되는 겁니다. 좀 이거는 저만 알 수 있죠. 예, 보는 사람들은 뭐 저게 주인 없는 정원인지 그냥 뭐 가정집에 있는 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저도 강연을 하고 강좌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거 찍고 내가 즐기고, 사실 그거면은 뭐 충분히 멋진 취미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촬영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온 김에 없어지기 전에 여기에 모든 것을 저는 담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할 거고, 이제 영상이 끝나고 이제 제가 블로그 하단에 블로그 주소가 나가죠. 이 블로그로 오시면 여러분이 여기가 대충 어떤 곳인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막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찍고 그런 것도 좋은데, 한 번씩 좀 깊은 생각이 들어간 그런 사진을 찍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기도 좋아요. 상당히 조용한 곳이거든요.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끔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